조용한 새벽입니다. 창문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조금 멀리한 이 시간. 잊고 있던 생각 하나, 오래전 기억 하나가 문득 마음에 찾아드는 때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친 몸을 눕히고 눈을 감는 대신 마음을 조금 열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 그 고요함 사이로 흘러나오는 이야기. 누군가의 작은 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히 닿기를 바라며 새벽 당신의 글, 지금 당신의 이야기 위로 새벽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일 정류장 벤치에 남겨진 누군가의 일회용 커피잔. 시청자 김아린, 충청남도 아산시. 이른 아침이었다. 길가에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늘 가던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비가 멈춘 직후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정류장 벤치에는 누군가 마신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일회용 커피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뚜껑이 닫히지 않은 채 잔 안엔 조금 남은 연한 커피색 액체와 따뜻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간의 기운이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커피잔을 바라봤다. 조용한 정류장, 아직 첫 차가 지나지 않은 시간. 거기엔 사람들이 남기고 간 말 없는 흔적들만 있었다. 그 커피잔 하나가 이상하게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누가 마신 것일까? 누군가는 새벽 첫 차를 기다리며 이 커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있었을까? 아마도 바쁜 출근길에 커피를 마시다 버스가 와버린 건지도 모른다. 어쩌면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한 모금으로 긴장을 풀고자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 일회용 컵 하나에는 분명 한 사람의 오늘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컵을 들여다보며 내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떠올렸다. 정류장 벤치 위, 공원 벤치 아래, 카페 테이블 위에 무심히 두고 온 내 말들, 내 감정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보고 나처럼 상상했을지 모를 마음들. 누군가의 작은 흔적이 어떤 이에게는 생각의 길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때 버스가 도착했다. 사람 몇 명이 내리고 한 명이 올라탔다.
나는 탑승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벤치 위 커피잔에 맺힌 빛이 햇살에 반짝였다. 젖은 뚜껑 가장자리에 조그맣게 굴곡진 커피 자국이 마치 입술처럼 남아 있었다. 어쩌면 그 커피잔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하루의 시작이었을지 모른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마신 한 잔이었거나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의 징표였을 수도 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커피잔을 살며시 감싸들었다. 그리고 정류장 옆 작은 쓰레기통에 조심스레 넣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벤치에 앉아있던 시간, 그 커피의 온기, 그 사람의 표정은 나에게 남겨진 상상이 되어 내 아침을 잠시 바꿔놓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남긴다. 말없이 지나가면서도 그 자리에는 우리의 체온과 선택과 흔적이 작은 커피잔 하나처럼 남겨진다. 누군가는 무심코 지나치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 흔적에 마음이 머문다. 나는 그날 이후 버스 정류장에 조금 일찍 나가 서 있곤 한다. 벤치 위, 주변 바닥, 스쳐간 자리들을 바라보며 남겨진 흔적을 읽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크고 뚜렷한 장면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조용한 순간들, 그 속에 우연히 머문 흔적들이 우리 삶을 더 깊이 감싸 안는다. 오늘도 어딘가에는 또 다른 정류장에서 또 다른 커피잔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 조용한 기록들이 시간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나는 조용히 다음 버스를 기다린다. 비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고가 있어도 우산을 챙겨 나와도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빗방울 하나가 유리창을 두드릴 때 나는 조금 멈춰 서게 된다. 그날도 그랬다. 회색빛으로 흐려진 오후,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책장을 넘기다 말고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첫 빗방울 하나가 유리창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그 방울은 아주 천천히 창문을 타고 아래로 미끄러졌다. 마치 조심조심 걸어가는 사람처럼
흔들림과 망설임 사이를 오가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선 하나를 그었다. 그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걸 바라보는 동안 나는 이상할 만큼 많은 생각을 했다. 누군가의 마음도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고 흐르고 흔들리다 어느 지점에서 사라지는 건 아닐까. 세상엔 유리창에 비친 풍경보다 더 흐릿하고 더 조용한 장면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비가 시작되는 그 첫 순간이다. 첫 방울은 늘 가장 크게 들린다. 이어지는 수십, 수백 개의 방울보다 더 깊이 마음에 남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쩌면 그와 닮았을지도 모른다. 처음 울린 메시지 알림음, 처음 건네받은 인사, 처음 듣는 이름. 그 모든 첫 순간들은 한 방울의 비처럼 조용히 시작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미끄러진다. 누구는 창밖 풍경이 되어 사라지고 누구는 흔적을 남긴 채 창틀 아래 머문다. 그날 카페에서 비는 곧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나는 처음 떨어진 그 한 방울을 오랫동안 떠올렸다. 그 방울은 유리창에 선을 남겼고 그 선은 내 마음에도 무언가를 그려놓았다. 나는 요즘 비가 올 것 같은 날이면 괜히 창가 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빗방울이 언제 어디에 먼저 닿는지 지켜본다. 어쩌면 그건 사라진 감정의 시작을 다시 떠올리는 내 나름의 의식일지도 모른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첫 번째 빗방울처럼 남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잊히더라도 흔적이 흐려지더라도 그 처음의 선명함은 오래 남기를 바라게 된다. 비는 그치고 유리창은 다시 맑아진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기억한다. 그 빗방울 하나가 만들어낸 침묵과 그 침묵 속에 번져가던 감정의 움직임을. 어느 날 누군가의 마음속 창문에 내가 첫 빗방울처럼 닿을 수 있다면 그건 참 조용하고도 깊은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비가 내리는 날 누군가는 우산을 펴고 누군가는 창가에 앉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유리창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비를 맞는다. 비가 그친 아침, 동네 골목을 걷다 우연히 본 풍경 하나가 오래도록 눈에 남는다. 빨간 벽돌집 앞에 기대선 낡은 자전거. 그 자전거 안장 위엔 밤새 내린 비가 조용히 고여 있었다.
햇살은 어느새 구름 틈을 뚫고 내려와 그 물 위를 비추고 있었고 그 작은 웅덩이는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자전거는 오래된 것이었다. 체인은 녹이 슬었고 뒷바퀴는 바람이 빠진 채였다. 누군가 한때 자주 타고 다녔을 것이 분명한 작고 얇은 타이어의 흔적들. 지금은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장 위 물웅덩이는 참으로 깨끗하고 반짝였다. 그 빛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물은 고여 있지만 그 안엔 움직임이 있었다. 햇살이 흔들리고 하늘이 비치고 나는 그 안에서 조용한 시간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한때 타던 자전거를 떠올렸다. 중학생 때 골목을 돌고 시내를 지나고 친구와 레이스를 벌이던 그 바퀴. 여름날 비를 맞고 돌아와 현관 앞에 세워두면 다음 날이면 꼭 안장 위에 물이 고여 있곤 했다. 어쩌면 그 기억 때문이었을까. 자전거 안장의 빗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시간의 잔해처럼 느껴졌다. 지금 내 삶도 그 자전거처럼 어디에 기대어 조용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바쁘게 달리다 멈춘 채 어느 순간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주길. 잠시라도 멈춰 그 안에 반짝임을 들여다봐 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에 비춰져야 비로소 반짝이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 자전거는 말이 없었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물 한 웅덩이를 통해 빛나고 있었다. 그 반짝임은 노력하지 않아도 생기는 것이었다. 그저 존재하고 그 자리에 있었기에 햇살이 닿고 하늘이 내려앉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름다워졌다. 나는 그 자전거를 뒤로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돌아서면서 조용히 한 번 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 자전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물웅덩이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마치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감정의 한 점처럼.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비가 그친 다음 날이면 자전거 안장을 찾는다. 골목을 걷고 마당가를 바라보고 혹시나 그 반짝임이 다시 나를 불러줄까 살며시 기대어 보기도 한다. 그 작은 빛은 내가 잊고 있던 하루의 여백을 채워주고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을 마련해준다.
삶은 늘 앞으로 달리지만 가끔은 그렇게 한자리에 멈춘 채 고인물 위에 비친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나는 믿는다. 요즘은 공중전화 박스를 찾기조차 어렵다. 길을 걷다가 간혹 발견하게 되면 나는 괜히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누군가의 기억이 쌓여 있는 작은 박스처럼 느껴져서. 며칠 전 동네 오래된 시장 끝 모퉁이에서 낡은 공중전화 박스를 마주쳤다. 창문은 먼지에 흐릿했고 받침대는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은 이상하게도 조용했고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공기를 품고 있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벽면에 붙어 있는 한 장의 전단지를 보았다. 색이 바랜 귀퉁이가 들린 작은 전단지 한 장. 내용은 단순했다. 고양이를 찾습니다. 사진은 희미했고 글씨는 손글씨였다. 시간의 흔적 때문인지 그 종이는 이미 말라붙은 나뭇잎처럼 버석버석해져 있었다. 나는 그 전단지를 한참 바라봤다. 몇 년은 좋게 된 듯한 그 종이는 잊혀진 누군가의 애타는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여러 생각이 뒤섞였다.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기 위해 누군가는 이 낡은 전화박스 안에 전단지를 붙였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그 앞을 지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양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으며 시간은 조용히 그 전단지를 잊혀가게 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공중전화 박스는 한때 소통의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다렸고 연락했고 때로는 울기도 했을 것이다. 지금은 휴대전화가 모든 걸 대신하지만 그 낡은 박스 안에는 시간이 깃들어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잊혀진 것들 속에서 더 오래 기억해야 할 마음들을 발견하는지도 모른다. 전단지를 바라보며 나는 내 마음 속에도 붙여두고만 있었던 어떤 소망을 떠올렸다.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젠 거의 잊었다고 여겼던 일들. 그런 마음들 역시 공중전화 박스 안전단지처럼 한켠에 조용히 붙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곳에서 나는 내가 놓치고 지나온 시간들을 만났다. 기억 바람,
말 못한 미안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대 같은 것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전단지를 만져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건 누군가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였고 내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될 것 같았다. 박스 밖으로 나오며 나는 천천히 다시 일상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 조그마한 전단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가끔 길가에 오래된 전화 박스를 일부러 찾아보곤 한다. 그 안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전단지, 또 다른 사연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늘 지금의 속도에만 익숙해져 있지만 가끔은 그렇게 멈춰진 곳에서 과거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다. 그 낡은 박스 안에서 나는 누군가의 애틋함을 보았다. 지금은 더 이상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그 마음만은 여전히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 오 길고양이의 발자국이 찍힌 자동차 보닛 위 새벽성의 시청자. 서이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겨울이 아직 다가지 않은 3월의 초입. 나는 모처럼 일찍 깨어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회색빛 공기 속에서 차곡차곡 주차된 차량들 위로 얇은 성에가 얹혀 있었다. 누군가는 엔진을 미리 틀어두었고 누군가는 아직 잠든 듯 그저 얇은 얼음막을 덮고 있었다. 그러다 한 대의 흰색 승용차 앞에서 나는 걸음을 멈췄다. 자동차 보닛 위 아주 작고 귀여운 발자국이 도장처럼 또렷이 찍혀 있었다. 길고양이의 것이었다. 날카로운 발톱이 아니라 말랑한 발바닥으로 찍은 듯한 흔적. 조심스럽게 걷다가 잠시 멈춘 듯한 자리에 성에가 옅게 패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성에 위에 찍힌 발자국은 한낮의 햇살이 닿으면 금세 녹아 사라질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고양이의 밤이, 그의 길이, 그의 체온이 나의 아침 속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괜히 그 발자국을 따라가듯 차량 옆을 돌아보았고 그 흔적은 보닛 끝에서 멈춰 있었다. 그 이후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새벽의 방문자는 아마도 조용히 사라졌을 것이다. 길고양이.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조용히 살아가는 생명.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새벽에 그들은 담을 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지붕 위에서 졸고 이렇게 성의 위를 걷는다.
하지만 그 흔적 하나가 이렇게 깊이 마음에 남을 줄은 몰랐다. 나는 잠시 그 고양이의 새벽을 상상해 보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걷고 차가운 철판 위에 체온을 잠시 옮기고 그리고는 또 다른 차로 또 다른 골목으로 사라져 갔을 것이다. 누군가에겐 귀찮고 또 누군가에겐 무심한 존재일 수 있는 그 고양이가 나에겐 그날 아침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다. 성에가 녹고 발자국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고양이의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니다.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작고 따뜻한 발걸음이 남아 조용히 내 하루를 걸어간다. 그날 이후 나는 이른 아침마다 주차장에 나온다. 혹시 또 다른 흔적이 있을까 기대하며 천천히 걷는다. 그리고 그런 날엔 괜히 하루가 조용하고 단단해진다. 길 위의 생명은 자신을 남기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누구보다 깊이 우리의 일상 속을 다녀간다. 보닛 위성의 잠깐의 체온. 그 흔적 하나가 도시의 차가운 새벽을 따뜻하게 바꿔주었다.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남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걸 잊지 않게 해준 아주 작은 발자국 하나. 나는 오늘도 그 조용한 방문자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창틀에 앉아 있으면 햇살이 제일 먼저 나를 찾아옵니다. 벽을 타고 흐르다 어느 순간 내 무릎에 머무는 빛. 그것은 시간이 전하는 따뜻한 언어 같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나를 토닥이고 조용히 귀 기울여주는 존재. 그 햇살은 언제나 오후였고 유난히 바람이 잔잔한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거실 한쪽.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실핏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 빛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정했고 가만했고 말하자면 무언의 위로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멈추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또 다음 걸음을 내디뎌야 하고 감정의 결도 다 헤아리기 전에 다음 일을 처리해야 하죠. 그런 삶에 익숙해진 어느 날 햇살이 창틀에 스며들던 그 오후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그저 빛이 아니라 결을 가졌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섬세하며 손끝으로 느껴질 듯한 결. 그것은 따뜻함으로 다가와 마음을 누르고 오래된 기억을 천천히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났습니다. 사춘기 때 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햇빛 아래에서 책을 읽던 시절. 빛이 책장 위를 가로질렀고 나는 그 빛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놀았습니다. 종이 위에 그림자가 흔들렸고 바람에 책장이 넘어갈 때마다 그 그림자도 춤을 췄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걸 몰랐습니다. 햇살도 언젠가 사라질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이 된 나는 창틀에 기대어 있는 이 순간이 더욱 귀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햇살은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하루 끝에 그 빛은 늘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였습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나 자신에게 허락하는 위로. 어느 날은 무심코 울컥해졌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햇살이 그렇게 나를 건드린 거죠. 창틀 위에 내려앉은 오후의 결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나는 자주 창가에 앉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햇살이 좋아서. 누군가와 약속도 없고 할 일도 없던 날, 나는 나를 데리고 창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따뜻함. 햇살은 묻지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계속되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졌습니다. 햇살의 결은 사람의 감정을 닮았습니다. 거칠다가도 부드럽고 투명하다가도 흐릿해지는 것. 그 결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잦아들고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그래도 괜찮다는 다짐.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창밖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후의 햇살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하루를 다독입니다. 그 빛을 보며 오늘의 나를 인정합니다. 삶이란 건 아마도 이런 햇살 같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눈부시지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흐르며 우리를 감싸 안는 것. 그래서 이제 나는 빛이 들지 않는 날에도 그 결을 떠올립니다. 창문 너머의 햇살 그리고 그 결이 내게 주었던 위로를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았던 그 순간.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그 오후의 햇살. 그 결은 여전히 내 마음 어딘가에 스며 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평소처럼 귀가하던 어느 날 저녁 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서 나는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광고 전단지가 빼곡히 쌓여있던 그 속에서 유독 낯선 감촉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두께는 얇고 빳빳했고 전단지와는 다른 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오래된 엽서 한 장이었습니다. 앞면은 햇살 가득한 바닷가 풍경,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손글씨. 수신인의 주소도 이름도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 엽서는 배달되지 못한 채 전단지 아래 파묻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이미 몇 달이나 지난 것이었죠. 누군가의 마음이 도착하지 못한 채 멈춰 있는 느낌. 나는 그 엽서를 들고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엽서는 결국 버려지겠지. 누군가는 무심코 구겨넣고 또 누군가는 쓰레기통에 던지겠지. 하지만 이 한 장의 엽서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쓰는데 5분, 고르는데 10분, 그리고 망설이는데 며칠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엽서라는 매체는 이 시대에선 거의 잊힌 존재입니다. SNS, 메시지, 음성 통화처럼 즉각적인 소통의 수단들이 넘쳐나는 요즘 굳이 엽서를 쓰는 일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날로그의 온기를 담아 시간의 흐름 속의 마음을 천천히 실어보냈습니다. 그 엽서의 글씨를 한자 한자 읽으며 나는 보낸 이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따뜻한 안부, 소소한 이야기,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함.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 몇 줄이 보내는 사람에겐 큰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엽서를 받게 될 사람이 그것을 읽고 미소 지을 것을 상상했겠죠. 그러다 다시금 그 엽서가 배달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가 닿지 못한 자리에 남겨져 있다는 것. 엽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시 책상에 그것을 올려두었습니다. 종이에 새겨진 그 글씨들은 한동안 내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엽서처럼 미처 닿지 못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닿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연히, 아주 조용히, 뜻밖의 감동으로 나는 여전히 엽서를 꺼내었습니다. 손글씨로 마음을 천천히 써내려가는 그 시간, 세상은 잠시 멈추고 마음은 고요히 흐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든 누군가에게 닿기를, 마치 그날 내게로 온 엽서 한 장처럼. 오늘 새벽 우리는 한 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품어온 기억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흘려보낸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엔 분명히 당신이 있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조용히 곁에 머무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그런 새벽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당신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